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저는 과목 편식이 너무 심해요. 세종대왕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국어가 싫어요. 과학이랑 수학도 좋고 미술이랑 체육도 정말 좋은데 국어 시간만 되면 너무 졸리고 힘들어요.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과학이랑 수학만 잘해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로봇 엔지니어가 되고 싶거든요. 앞으로 로봇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을 대신할 거래요. 그래서 미래에 없어질 직업만 몇백 개라는데 없어지는 과목은 없나요?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 과목들을 언제 다 공부해야 하나요?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한 과목만 공부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싫어하는 과목은 하기 싫은 그 심정 이해가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이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잘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코딩이나 연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친구가 말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표현은 인공지능이죠. 2015년에 등장한 알파고는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기고 2019년에는 알파스타가 유럽의 스타크래프트2의 프로게이머 2명과의 11판 경기 중 10판을 이겼다고 해요. 그리고 의학계에서는 왓슨이라는 AI가 대다수 분야에서 90% 이상의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의 세계에도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나요? 인공지능 화가 깊은 꿈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바닷가 사진과 유명한 클림트의 작품의 요소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지만 어쨌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죠. 최근에는 2016년 일본에서 AI가 쓴 단편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해 화제를 모았어요. 단, 아직까지 감동과 공감의 요소를 스토리는 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한 감정을 인공지능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한 가지를 반복해서 잘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웬만한 일을 대신해 주는데 우리는 뭘 하냐고요? 인공지능 왓슨은 혼자서 환자의 병을 진단할 수 없어요. 바로 사람이 의사가 환자의 심적 상태와 치료 환경, 왓슨의 데이터 분석 등을 진단에 활용하는 것이죠. AI가 계산도 잘하고 코딩도 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과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AI를 단순히 인간의 대체 폼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AI를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역사, 과학, 예술, 심리 등 개인이 가진 지식의 범위에 따라 같은 일도 그 폭과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참, 인공지능도 학습을 한다는 거 아세요?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한 분야와 관련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부해 예측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데이터를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수없이 보고 고양이의 모습과 특징을 익힌 후 고양이를 구별해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무수한 학습을 통해 하나의 개체를 인식한다면 인공지능을 다룰 여러분도 폭넓은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은 여러 지식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의 표현을 빌자면 창의력은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연결하려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것은 단순 반복 노동을 잘하는
기계와 우리가 다른 아주 큰 차이점이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기초 지식이 튼튼해야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나머지 기초 지식들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 일밖에 할 줄 모르는 기계와 다를 게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공부는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 대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에 입학한 후 모든 신입생이 듣는 교양 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요. 중학교 3년간 어떤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 더 큰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이런 불편한 진실. 자, 그럼 지금부터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불편한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고의 협소함과 지체가 발생해요.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편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성장장애와 같은 사고의 협소함과 사고체계의 부족함을 만들어요. 피자가 좋다고 피자만 먹으면 청소년기에는 영양결핍과 불균형으로 성장장애가 함께 일어나죠. 그 부분은 청소년기가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사고 발달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수준이에요. 특정 운동을 배우기 전에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과 같죠. 이 특정 과목만 공부하면 지식의 결핍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제한되고 사고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요. 결국 지식의 범위가 좁으니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도 협소해지겠죠. 하기 싫은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좀 힘들 땐 이 과정을 거치면 세상의 여러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미래에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이 좋다고 수학만 하고 영어를 하지 않으면 영어에 관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그 과목이 가진 여러 특성을 알 기회가 없으니까요. 영어는 문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도 담고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황금 열쇠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싫어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꿈과 성장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누군가 딱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화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쎄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만드는 직업인 조향사가 화학 전공에서 시작한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학교 때 화학의 기본만 했더라도 대학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지 않고 자신 있게 진로를 결정했을 텐데. 자, 그럼 이제는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먼저 성적이 좋지 않으니 상급 학교 진학에 제한이 있어요.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진출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게 되겠죠. 이뿐 아니라 학습의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꽤나 큰 영향을 받겠죠. 즉,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그 범위의 지식만 가지게 되고 사고도 제한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범위도 매우 협소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의 편식은 영양적 편식과 같아요. 몸도 마음도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앞서 말한 기초 지식의 편식이 가져올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싫어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처럼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현실적으로 어떤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까요? 과목이 싫은 이유 10가지. 1분 안에 대답해 볼까요? 먼저 지루하다. 선생님이 싫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냥 싫다. 시험을 잘 못 본 후 자신감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네요. 어릴 때 혼나서 그 과목 보기 싫다. 그 예전 기억도 특정 과목 공부를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과목이 좋은 이유 10가지 1분 안에 대답해 볼까요? 재밌다.
선생님이 좋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성적이 잘 나온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기준이 보이네요. 재미, 선생님, 성적, 꿈. 이 정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기준을 살펴보니 싫어하는 과목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보이네요. 자, 그럼 이런 방법들을 써보면 어떨까요? 공부하기 싫은 과목의 선생님을 좋아하도록 해보세요. 물론 그게 바로 쉽진 않겠죠. 그럼 적어도 조금씩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선생님께 웃으며 인사하고 모르는 문제를 자꾸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런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보일 거예요. 사실 학생들의 질문은 선생님이 더 좋아하실걸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과목과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 뇌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덜 가진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딱 30분만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해 보세요. 부담 없이 교과서부터 읽어보세요. 아니면 과목과 관련이 있는 재밌는 책을 읽어도 좋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점차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거예요. 시간을 반복해서 투자했으니 이전보다 성적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 과목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되겠죠.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손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 과목을 싫어하는 이유를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과목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막연히 생각만 하는 것과 글로 정리해보는 것은 이후의 행동에 큰 차이를 가져와요. 친구들과 함께 게임처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과목이 싫어? 좋아? 왜 싫어? 싫어하는 과목 공부는 어떻게 해?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손실은 뭘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빠르게 돌아가며 이야기하면 친구들과 웃을 일도 늘어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처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와 공감대 형성도 되겠죠?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먼 미래와 관련된 답을 해주실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과목에 끌려가고 그것으로 인해 희망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희망하는 삶과 꿈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춰가는 거겠죠? 삶의 모든 장면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도 옷도 게임도 친구도 공부도 선호는 분명 나의 취향이지만 그 취향이 나의 사고를 편협하게 만들거나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초중고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은 우리 삶의 기초 지식으로 그중 어느 것을 배제하면 우리의 사고는 그만큼 협소해집니다. 점수가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접한 여러 지식과 경험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공부가 기초 지식이라면 내 꿈을 위해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닌 그 과목이 가진 특성 자체를 즐겨보고 기초를 튼튼히 다져 높고 큰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